한 카페에서 만난 두 여성, 그중 한 명이 친구에게 전 남편이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친구가 말해준 그 방송을 직접 찾아보는데요. 이 화면 속의 전 남편, 낯선 여성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송을 계기로 충격적인 비밀까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20년 전에 빵집을 운영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남편이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실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보자의 빵집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이 남편에게 빵 만드는 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에는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 근처, 카페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좀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게 됐습니다. 이 남편 카페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다면서요? 네, 4년 전쯤입니다. 공장에서 먹고 자겠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버린 상황이고요. 홀로 남겨진 제보자가 그래도 빵집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 결국 빵집은 폐업을 하게 아이고.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딸을 키우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제보자가 남편이 자신 몰래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결국 남편한테 추궁을 하니까 잘못을 인정했고요. 제보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데 제보자가 3억 원 빚이 남은 그 아파트하고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혼했습니다. 자, 이혼 1년 뒤 제보자는 우연히 최근에 TV 화면에서 전 남편을 봅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가게에 이제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진행자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물어를 가요. 저하고는 서류 정리를 전에 했는데 가게를 오픈해서 한 지는 1년이 됐고 그러면서 제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간 속았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기 둘이 나와서 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배신감도 들고 제가 너무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저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재혼을 언제 한 건지 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친구가 네 전 남편 방송에 나왔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해. 너 좀 찾아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제보자가 그 방송을 직접 찾아보니까 전 남편이 한 유명 방송의 인기 빵집 사장님으로 소개가 됐고 자신의 아내라면서 한 여성을 등장시킨 겁니다. 재혼할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인데 4년 전에 파티시아인 처제에게 고급 기술을 1년 정도 배웠고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 빵집을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네. 그리고 전 남편의 아내 역시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매일 밤마다 손도 마사지 해주고 발도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저희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산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1년 전에 이혼했는데 이 사람들은 4년 전에요. 이 가게를 뭐 어떻게 막 하고 했다니. 그래 아까 들으셨잖아요. 4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방송에 나서 오래된 부부라고 하니까 검색을 좀 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꽤 오래된 부부인 것처럼 이미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고 유튜브 같은 데 또 소개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와. 인기빵집으로 이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연락했더니 바로 또 연락이 왔대요. 예,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방송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뿐이고 그 여자 아내라고 나간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서 제보자분이 또 방송국에 연락을 하셨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대답은 그런 대본 없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답이 돌아온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전 남편의 배신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문자가 있어요. 욕을 막 했어요. 제가 니네 둘이 TV나 둘이서 인정한 거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진짜 위자료 청구 수수료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조치는 다 취하겠다. 막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문자를 다 캡처해서 애한테 보냈대요.
제가 너무 그거에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저는 진짜 미안하다 말이야 할 줄 아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되게 선을 넘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제보자가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방송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제보자가 전 남편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고등학생 딸에게 전 남편이 이 문자를 보냅니다. 게다가 전 남편 딸한테 니네 엄마 독사 같은 여자다. 아빠가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딸이 울면서 이 사실을 제보자에게 털어놨고 제보자는 전 남편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너 엄마 독사 같은 여자다. 자, 결국은 그 여성한테 빵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빵집에 전화를 해요? 예, 좀 감정 억누르고 따지니까 상대 여성이 손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그러니까 끊었어요. TV 속 그 여성이 여자죠.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전 남편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는데 만약 계속 반복하면 뭐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고등학생 딸한테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도 보냈고 또 다른 날에 이런 메시지 있었대요. 어차피 네 엄마 증거도 없다. 불륜 상상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분은 아마도 지금이라도 상간소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시간은 가능하고 법적으로 이제 가사소송, 민사소송에서는 뭐 형사소송에처럼 증거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의 증거 가치는 있습니다.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 남성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다른 여성과 현재의 아내와 뭐 어떻게 보면 동거를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거는 뭐 충분히 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곰곰이 보면 이 남성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뭐 가장으로서 공장에 가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륜을 하고 있었고 딸한테까지 고3 고등학생 딸한테까지 이렇게 뭐 엄마가 독사다 따로 뭐 2년에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참 없거든요. 딸한테 큰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고요. TV에 나온 것도 그래요. 딸과 전부인을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TV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나와서 다 얘기를 하고요. 내용 증명까지 뻔뻔하게 보내고요. 오늘의 제보자께서 정말 배신감 느끼시고 속상한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